자,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됐다. 대지만 산 사람을 주택 양수인이라고 할 수는 없죠. 따라서 대지만 산 사람은 임대인지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5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기존에 갖고 있던 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주임법이 적용돼야 되겠죠. 근데 이 5번하고 구별해야 될 게 참조입니다. 이 5번은요, 실제 임대차 계약을 해요. 하는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임차인이 빌려준 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채권을 보증금으로 바꿔서 가름해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5번 대항력 생겨요. 그런데 참조는 5번과는 달리 실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게 아니야. 기존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처럼 겉모습만 갖췄을 뿐 실제로 임차인이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식할 목적이 없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가장 임대차잖아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주임법상 대항력을 부여할 수가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5번은 실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기존 채권을 보증금 지급에 가름한 경우니까 주임법이 적용이 되는 반면에 밑에 거는 주거용 사용식 목적이 없이 가장 임대차를 한 거예요. 이럴 땐 당연히 주임법이 적용이 안 되겠죠. 6번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해서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 누가 있을까요? 주택의 명의 신탁자가 있겠죠. 그 사람도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주임법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7번 주민등록식물은 수리함으로써 효력이 생기죠. 판례입니다. 전입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수리한 때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8번 동거가족의 주민등록으로도 대항력이 인정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아닌 처나 자녀와 같이 동거가족의 주민등록의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되지요. 대항력거리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도 마찬가지죠. 임차인의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동거가족의 주민등록도 대항력권으로서의 주민등록에 해당이 됩니다. 다가구는 단독이죠. 집원만 기재하면 되죠. 동호수 표시가 없어도 대항력이 취득이 되죠. 반면에 다세대는 동호수까지 기재해야 되죠. 문제가 10번이죠.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임차했어요. 집원만 기재했겠지. 근데 그 건물이 다세대로 바뀌어요. 추가 신고해야 되는가? 할 필요 없죠. 동호수 추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왜? 계약 당시 다가구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원만 신고하면 충분하죠. 10번 X. 참조 1번 다세대죠. 동호수를 표시하지 않았으니까 대항력 취득하지 못하죠. 2번 다세대 주택을 임대차 당시 정해진 동호수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는데 준공검사 후에 동호수가 바뀌었어요. 그럼 이거는 유효한 공시 방법이 아닙니다. 공구상 주소지와 일치하게끔 시인거해야 돼요. 건물 지면서 임의로 정해놓은 동호수 안 돼요. 만약에 나중에 건축물 관리대장이 기존의 임의로 정해놓은 동호수와 일치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준공검사 후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한 동호수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반지하 같은 경우에 보통 101호, 102호 이러잖아요. 근데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지층 1호, 지층 2호라고 기재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101호 신고, 관리대장에는 지층 1호라고 돼 있는 경우 이때는 대항력을 인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게 2번이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실제 동호수 표시에 맞게 주민등록이 정된 이후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